황보선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꼬불꼬불 쫄깃한 면발. 중국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처음 생산된 먹거리. 뭐겠습니까? 네, 라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요즘 라면 드시는 횟수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인의 1인당 소비량 세계 1위 식품이 라면인데, 이른바 집콕 쪽에 애용하는 식품이 되면서 라면 3사로 불리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이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농심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뛰었고, 삼양식품은 역대 분기 최고 영업이익 실적을 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라면 소비량이 늘었을 겁니다. 라면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애썼다면서 상당한 액수의 성과급을 나눠줬습니다. 다만 사회 분위기를 봐서 조용히 명목도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반사적으로 군침이 도네요. 제가 휴일 아침에 라면 얘기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괜한 식욕을 자극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된 거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스토리는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로 문을 열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도 삶은 달걀 좋아하우? 그럼 기자 사랑방에서 만나요. 흥미로운 스토리로 토요일 오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기자사랑방, 기사랑 식구들 소개해드립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막강 스토리텔러들 신웅진 기자 나오셨고요. 네, 비주얼 담당 신웅진입니다. 여전한 비주얼 담당 신웅진 기자 나오셨고, 윤은숙 기자. 네, 안녕하세요. 윤은숙 기자는 무슨 담당이죠? 나름 정상인 캐릭터. 정상인 캐릭터.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은 취업준비생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두 분은 취직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지났죠? 올해 27년인데, 네. 참,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면서 만감이 좀 교차합니다. 아, 그래요? 윤은숙 기자는 지금 얼마나 됐죠? 저도 한 17년? 아이고, 참 오래되셨네요. 자, 그러면 두 분도 예전에 이렇게 취업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비록 27년이 지나긴 했지만 엊그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사 시험을 한 10번 정도 떨어졌거든요. 아이고, 10번이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렇다 보면 이제 주말에 이제 주로 시험을 보는데, 네. 주로 이제 가을에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쉬어본 기억이 없고, 네.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카바레 테스트 같은 거 있으니까, 시험 보고 저녁에 가서 바지 다리고, 와이셔츠 다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고, 예. 혼자 밥 지어 먹으면서 자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그래도 다 지나가긴 하더군요. 나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예, 재수했으니까 괴롭죠, 저도. 그때 생전 태어나서 예. 처음으로 재수를 한 걸 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도 계속 기자 준비했었는데, 네. 언론 고시생이라고, 예. 다들 아는 분들은 아는데, 2호선에 비교하거든요. 예.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험을 봐서, 예. 저는 같은 신문사를 2번이나 거의 예. 2년에 걸쳐서 본 적도 있었는데, 저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죠. 그때 구체적으로 불안함, 횟수가 몇 미래에 번이나 대한 된다고요? 어떤 구체적으로 횟수가 몇 번이나 된다고요? 떨어진? 서류 이런 것까지 하면 20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자, 요즘 이른바 취준생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 그런 고통과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나름 힘들었네요.
보니까. 자, 본격적인 스토리 만나보겠습니다. 기자사랑방이 뽑은 첫 번째 스토리는 공정과 역차별에 대해서입니다.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특히 취업 문제에 예민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인천공항 내부에서조차 이번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6월 25일 YTN 라디오 뉴영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인천공항공사에 입사하려면 4년간의 입사 준비를 해야 입사할 수가 있습니다. 노량진 컵밥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2030 청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규전원 과정에서 시험을 보지 않거나 또는 최소화된 아주 요식행위인 채용 절차로 공기업에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상당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노량진 고시원에서 컵밥을 먹고 몇 년을 공부해도 공기업 직원이 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공사 직원이 된다면 이게 정말 정의로운 나라고 공정한 나라냐, 이것이 진정한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판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규전원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년 세대의 아픔에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정규전원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이 동의하는 것이 달성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측의 또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졸 공채 정규직하고 보안요원의 그 전환 정규직 연봉도 다르고 또 사실은 아예 직군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리를 뺏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어느 자리를 뺐냐의 이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라치기, 노노 갈등으로 가져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공사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저는 우선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봉을 얼마 받느냐의 자리 싸움이 아니라 정규직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도록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공사가 이를 수행했냐라는 겁니다. 이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준비생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정규직 직원의 반발로 볼 게 아니라 공사가 1만여 명의 정규전환 대상자와 공사 직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지난 일요일 저녁 그것을 네, 이렇게 인천공항의 정규직 직원과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을 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노동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6월 2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한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화종광 주임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태경 의원이 노력하는 청년을 호구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난들이 타당하려면 이제 이걸 좀 점잖게 표현하면 취업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점에 화를 많이 그런데 그게 이제 타당하려면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기존 정규직만큼 노동 조건이 대폭 향상되거나 즉 임금이 이렇게 많이 인상되거나 아니면 정규직이 되면서 원하는 지금 정규직의 업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 직제에 분산 흡수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 비난이 타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도 전혀 바뀌지 않고 노동 조건도 임금 수준도 거의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고용 계약만 간접 고용에서 직접 고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소요되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비난하는 건데 물론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노동 조건이 대폭 향상된다고 하면요. 오히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문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기업 정규직 1,400명이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티오예요. 그런데 1,900여 명이 정규직이 되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지만 대폭 노동 조건이 향상된다면 자신들이 노력해서 스펙을 쌓아서 토익 만점 받아서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직종이.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취업 문이 넓어지는 거지. 그리고 공항에서도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채용 인원이 줄지는 않는다. 기존 정규직에. 파이가 줄지 않는다. 네, 논리 오히려 문이 강조하고 열려진다. 있잖아요. 네.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의 댓글이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직종의 취준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안 업무에 지원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지금 분노한단 말이에요. 이 지점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오기 전에 제 그 SNS 타임라인 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글을 하나 썼는데 영어 선생님 임용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 이제 역사 선생님 모집 인원이 줄었다고 분노하는 거와 이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티오가 줄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 노동 조건이 상당히 개선되면 네. 자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되니까 오히려 취업문이 넓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만은 못하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백지화하고 아예 이번에 보안 검색 요원을 100% 공개 채용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10여 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의 그 경력을 바늘끝만큼도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비인간적인 태도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17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가서 제로시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도 그날 이제 정규직 하겠다 약속을 했고, 그 전문가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안이 3,000명 정도를 직접 고용하고 네. 7,000명 정도는 자회사 정규직을 흡수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자회사 정규직은 문이뿐인 정규직이다. 실제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청소 노동자가 대학이 자회사 설립해서 정규직화했다고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3년 뒤에 대학이 그 자회사가 아닌 다른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문이뿐인 정규직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77,000명 정도는 그냥 자회사 정규직이라고 해봐야 문이뿐인 정규직이고 사실은 비정규직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 3,000명 규모가 더 늘지 않은 상태로 3년 동안 유지가 된 겁니다. 네. 이게 올해 2월까지 상황이에요. 근데 2월에 갑자기 회사가 그중에 1,900명은 못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파기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왜냐하면 특수경비업을 공항공사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보안 검색 업무는 특수경비업 회사에 특수경비 노동자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면 그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근데 그걸 이제 최근에 청원경찰로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방공항 그렇게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열렸어요, 길이. 그러니까 그게 한 2월에 그 합의를 파기하고 1,900명 중에 1,900명을 다시 자회사 정규직으로 받겠다. 이래서 자회사를 설립을 4개를 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공항에 2터미널이 있잖아요. 2터미널 보안검색위원은 자회사 정규직 흡수가 됐어요. 노동조합도 한 4개가 생겼는데 어떤 노동조합은 그 직접 고용 정규직 약속을 파기하고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찬성할 수 있도록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다. 이런 오해를 받는 노동조합도 있어요. 그중엔. 네. 지금 네, 이 1,900여 명이면 대규모인데 이렇게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라는 통 큰 결정을 했음에도 왜 이렇게 논란이 큰 걸까요? 윤은숙 기자, 그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국공 사태라고도 이제 불리게 됐는데 예,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사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기점이 분명하게 있는데 2017년 5월 12일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던 바로 다음 날이죠. 네, 그때 문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에 이 전체 직원이 11,400명 정도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정규직이 1,40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000명이 비정규직이었단 말이에요. 이 퍼센티지로 하면 87%가 비정규직인데 우리가 이제 입출국할 때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냥 다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 당시에 이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천국이라는 그런 좀 비아냥에 가까운 그런 오명도 얻고 있었죠. 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이렇게 선언하면서 처음으로 찾아갔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서 당시에 정의령 그 공사 사장이 연내 안에 2017년 안에 이 비정규직 10,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좀 계속적으로 해서 연내에
그 당시 2017년 12월 26일인가에 네네. 합의도 이끌어내고 했었는데 예.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3년 정도가 거의 다 된 지금까지 예.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지난 일요일인 21일에 인천공항공사에서 기자들한테 자료를 보내면서 이제 발표를 기습적으로 하게 됐는데 일요일이라면 네네. 이 보안 검색 요원 1,900명을 예. 청원 경찰로 예. 직접 고용하겠다. 뭐 관계 기관 협의도 했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반발을 불러온 거죠. 그렇죠. 노조 측 얘기를 우리 들어봤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그 1,900명이 이제 바로 또 노조원이 된다라는 건데 예. 이게 기존 노조로 흡수될 거면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새 노조를 또 세울 수도 있고 또 새 노조를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네. 이 교섭 대표권이라는 걸 1,900명짜리가 가져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이 복수 노조의 이 출발은 이제 같은 노조라고는 해도 이 복수 노조의 서로 각각 노조의 이해관계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복수 노조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래서 때로는 이제 경쟁을 넘어서 이 노조 간 적대적 관계로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이게 기존의 노조는 기득권을 또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사안이긴 하지만 일이 되려고 하면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고 또 어그러뜨리려고 하면 예. 어그러뜨리려는 이유가 또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노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탐탁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이 정규직 일반직 노조 입장에서는 예. 원래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한 다음에 법을 바꿔가지고 직접 고용으로 가는 단계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왜 갑자기 직접 고용으로 예. 바꿨는지 모르겠다. 그 오랜 기간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거를 예. 갑자기 깼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이게 단순히 정규직 노조뿐만 아니라 지금 사방에서 다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게 예. 당사자인 이 보안 검색 요원들도 불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기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17년 5월 12일을 네.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입사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런 뭐 인성검사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저기 정규직화가 좀 간단했다고 네, 그런 하더라고요.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대부분 탈락자 없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결정이 되어 네, 있고, 네, 네. 근데 그 이후 입사자는 공개 경쟁 방식을 통과해야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보기엔 정규직 전환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고용이 불안전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예. 탈락자들이 예, 발생할 예, 수도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 검색요원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에서는 이 탈락자들에 대한 네. 또 구제 방안이라던가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새로 시험을 예. 거쳐야 되는 분이 한 800명 정도 800명 된다고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몇 가지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연봉이 5천만 원 수준이다. 기존 공항공사 공채를 준비하는 이들의 입사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직고용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인터넷에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카카오톡 내용, 뭐 오픈 채팅방 내용이 퍼져 나갔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언론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인용되고 재인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됐는데 뭐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190만 원 벌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간다. 네. 뭐 연봉 5천만 원이다 소리 질러라. 이제 서울대급도 예. 뭐 부럽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되게 틀린 부분이 틀리죠. 많거든요. 먼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보안 검색 요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네. 쉽게 말해서 뭐 알바 천국 이런 데로 들어온다라고 예, 쉽게 예. 잘못 알려진 거죠. 네, 이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2달 동안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네. 인증 평가 같은 것도 통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완전히 사실이 좀 다른 내용이고 연봉 5천만 원도 좀 잘못 알려진 그쵸.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이 한 3,800만 원 정도 예. 그게 이제 뭐 그 기전에 비해서 몇백만 원 정도 좀 오르는 뭐 자연스러운 그 정도 임금 상승 정도지 5천만 원이라는 건 좀 아니라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900명 중에 누가 이런 걸 예. 퍼뜨렸냐라고 이제 스스로 예. 이제 자괴감에 빠져서 네. 자문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중에서는 이런 걸 쓴 사람이 전혀 없다. 왜냐면 사실이 아니니까. 하여튼 가짜 뉴스가 예.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입사 기회 줄어들 거다 이런 부분도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게 정규직, 일반직, 네. 뭐 공항을 설계하거나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이런 일반직하고 이 보안 검색 요원하고는 직군 자체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네. 뭐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는 않는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20대, 30대들이 불공정하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취업난이라는 말은 이제 너무 좀 뻔한 말이긴 한데 네. 이 지금 20, 30대들에게 기본적으로 좀 화가 좀 깔려 있다 그런 느낌이 좀 이번에 좀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같은 또래들끼리도 이제 서로 경쟁 상대이다 보니까 좀 적대시하는 경향도 좀 이번에 좀 느꼈고요. 아무튼 이 게임의 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네. 좀 가차없이 좀 비판하는 것이 이제 요즘의 세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이게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 인국공 사태라고 네. 불릴 만큼이 일단 공항공사가 좀 특이한 지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공기업 중에서도 취업 준비생들이 최고 인기라고 선호하는 그러더라고요. 기업 1위고 네. 또 신입사원 초임 기준으로 봐도 네, 높은 편. 아주 높은 1위, 예, 예. 1위예요. 그래서 아주 예. 인기 직장이니까 경쟁률도 400대 1, 500대 1 이런 곳이다 보니까 네. 또 특히나 좀 관심을 받은 부분이 상징적인 있고 곳이죠. 근데 분노는 이 2030 세대들의 분노는 굉장히 뜨거운데 네. 뭐 관련 청원에도 20만 명 넘게 동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고 예. 뭐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한다고 진정도 넣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SNS상에서도 부러진 펜운동이라고 이렇게 네. 필기구가 부러진 것들을 로또 취업 반대한다. 뭐 대통령 찬스다, 명백한 새치기다, 끼어들기다 네. 이런 비판 목소리도 존재를 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랑 또 취업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예. 다르고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들도 다르기 때문에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2030들의 공정에 대한 네. 그 기회 요구가. 공정 이런 공정한 경쟁이란 어떤 가치에 예.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예.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 예. 동계올림픽 때 남북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 예, 예. 구성하는 문제라던가 지난해 조국 그 전 예, 법무부 장관 예. 사태 때. 네, 임명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예. 촛불 시위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예, 예. 굉장히 명백하게 똑같은 이런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네. 뜨거운데 이게 여러 가지 뭐 그런 분석이 있겠지만 네. 그 불평등한 현실이라든가 박탈감 같은 데 지치다 못해서 네. 이제 그 기회라도 마지막 남은 가치로 기회의 평등이라도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거라도 평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분노로 표출되는 것 같아요. 네.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싶어하는 이런 절박한 요구에서 시작된 이런 분노를 기성세대들이 좀 정치권에서도 예. 좀 깊게 들여다보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방송국 저희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요. 이 방송국도 사실은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프리랜서도 많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국공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그 당시에 8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뭐 방송국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뭐 얼마 전에도 뉴스가 좀 돼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청주 방송의 이재학 PD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예. 사실 옆에서 보면 이제 제가 그동안 일 잘하는 친구도 꽤 많았는데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네. 회사를 나가버려야 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2년, 4년 그 정도 제약 때문에 일 열심히 하다가 나가버리면 참 아쉬웠고 또 하나 반면에 또 그 몇 년밖에 있을 수 없다는 비정규직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동기부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 기간 설마 이게 뭐 비정규직으로 들어오더라도 일정 기간의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네. 전환을 좀 해줬으면 그래야 또 일하는 사람들이 뭐 능률도 오르고 더 열심히 일하고 가능성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청년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취준생들이 느끼는 박탈감도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결국 경제 성장률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이 정부가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잘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취업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대기업은 이제 자본을 유보하지 말고
고용과 이 투자에 이제 네. 쏟아야지만 또 낙수 효과라는 게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기업이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생각보다 사람 구하기 힘들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셜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취업층들에서 이제 중소기업 가지 마라, 이런 데 가지 마라, 뭐 이러면서 막 냉소적인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바람직하진 않다. 그 요즘 젊은 애들 뭐 저 때보다 더 어렵겠죠. 당연히 그렇긴 한데 어려운 건 알겠지만 7, 80년대를 제외하고는 그때 같은 고성장이 아니고는 사실 취업이 쉬웠던 시즌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IMF 때가 그랬고요. 세계금융위기 때 지금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의 좀 더 선배들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자, 이윤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가 잘 짚어주셨고 저는 소통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 조치를 좀 따져보면 사실 취업준비생, 취준생들 입장에서 자기 본인들의 일자리하고는 무관한데도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되게 큰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까지 나서서 또 인천공항공사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 걸 들어보면 합리적이긴 한데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그 보안 검색요원 정규직화에 대해서 청와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적어도 생명안전 업무에 관련해서는 그 직접 고용 원칙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좀 지키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했으면 그런 기본 가치를 명확하게 갖고 있다면 그걸 설명하는 과정, 그 국민들한테 설득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진통을 겪었는데 스크린도어 사고 때는 정규직화 해야 된다고 막 목소리가 들끓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역풍이 분 거죠. 네. 여기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이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침해받았다고 지금 헌법소원 제기가 돼서 지금 심의 중이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결국 법에 가서 호소하기보다는 이런 우리가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 안정이라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먼저 이루고 그 과정을 설득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논란 일구에는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 얘기 나눠봤습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네, 기자 사랑방이 뽑은 두 번째 스토리는 갑투튀 백종원입니다. 정치권의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추선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떠냐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백종원 씨가 뜬금없이 이렇게 대선 주자로 언급이 된 이유 뭘까요? 먼저 6월 24일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여야의 대권 주자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서 툭 백종원 씨 이름을 언급했는데 저는 이게 그냥 그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언론에서 계속 다뤄주고 있네요. 하여튼 관심 끄는데 아니면 이슈 던지는 데는 이분의 특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 취임하시기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극단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백종원 씨라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뭐 아버님이 뭐 예전에 교육감 하셨다 이외에 굳이 뭐 성향이 드러날 만한 발언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활발하게 방송 활동 뭐 사업하고 이걸 기기 때문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딱히 또 싫은 반응도 아니에요, 보면은. 의도하고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뭐 매기 효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기존의 대권 주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가리키는 지점이 뭔가를 봤을 때 백종원 씨의 특화된 능력이라면은 이제 소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사안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수 진영인 대권 주자들은 좀 부족하다. 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시험 과목을 몇 개 던질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마다 이제 대선 주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 하면은 막 발끈했잖아요. 이번에 백종원 씨 이름 나오고 발끈 안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어떤 판을 키우는 그런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의 고향이 충청남도 예산이라는 이유로 충청 대망론을 염두에 둔 이 발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야권 내에선 불편하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왜 백종원의 이름이 거론되는지 잘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야권 내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의견도 들어보죠. 6월 14일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방송 내용입니다. 백종원 같은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는 게 어떠냐 대선 주자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다는데 원희룡 지사는 사실 대권 잠룡 중 하나로서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백종원 씨까지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종원 씨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 뜻을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지 왜 손가락을 봅니까? 그냥 명확히 얘기해 주죠. 백종원 씨를 얘기한 것은 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 네. 그리고 이 젊은 창업자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 멘토이자 엄격한 어떤 트레이너로서 우리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국민의 기대감 그리고 국민의 대중 친화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주자로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백종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백종원 씨 뭐 저도 제주도 와서 여러 번 만나고 했는데 네. 한번 정치할 건지 제가 물어보겠지만 뭐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던데요.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은 백종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예. 예전의 원희룡은 잊으십시오. 어떻게 다릅니까? 예전의 원희룡과 지금의 원희룡, 혹은 미래의 하루하루 원희룡이?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어떤 요리를 안 해본 걸 새로 해보려고 할 때, 어떤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은, 백종원 씨의 이 레시피가 막 바로 뜨거든요. 두 분 혹시 따라서 해보신 적 있어요? 전 뭐 따라해봤다기보다도 좀 들켰다라는 느낌? 제가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캠핑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면, 네. 좀 망가진 요리가 있으면 거기다 설탕을 제가 때려 박았거든요. 제일 안 좋은 건데 그거. 네. 근데 이 방송에 보니까 휴가맨이라 그래서 네. 설탕을 엄청 붓잖아요. 백종원 씨가 초반에 그걸로 유명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근데 그건 이제 저스트 비긴이었고 저 그냥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뭐 어마어마한 이제 레시피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실생활에서 너무너무 쉽게 쓸 수 있는. 그래서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같은 거를 기름으로 볶지 않고 물로 졸여서 볶듯이 만든다. 이런 것들은 어묵볶음을. 그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윤 기자님. 안 따라 해본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색창에 무슨 요리만 넣기만 해도 백종원표 무슨 요리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분 버전의 그 요리 방법이. 근데 따라해서 뭐 건강면에서는 모르겠지만 맛면에서는 실패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 맛이 좀 나죠. 이분이 만든 요리를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를테면 뭐 설탕, 소금 잔뜩 집어넣은 이런 음식을 먹었다가 당할 수 있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백종원 씨 레시피 따라하지 않습니다. 네. 소신 있으시네요. 자, 그건 그것이고.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진짜 백종원 씨를 대선 주자로 생각해서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앞에서도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일단 관심 끄는 데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슨 말을 던지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이 미통당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몽땅 다 우습게 만들어버린 그런 멘트라 저는 좀 제가 만약에 미통당에서 당원이었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좀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좀 드러낸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뭐 이 정치권에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보통 어떤 한 사람이 연예인이든 뭐 스포츠 선수 간에 이렇게 유명해지면은 이 사람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백종원 씨도 아마도 요즘 요리 연구가로서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깜짝 발언으로 이용해 먹은 그런 면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확률 뭐 지금 두 분 말씀드리면 뭐 거의 0%로 봐야 되겠네요? 세상에 0%는 없습니다. 이 또 정치는 또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론 이 백종원 씨가 이제 생각이 없다고 이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서 기분 나쁠 사람 없습니다. 내심 이제 내가 이 정도구나 이제 즐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치를 맛본 이들이 이 후에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배 연예인들이랑 이런 사람들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동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조롱거리로 반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큰.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처음에 이렇게 백신 전문가 이렇게 나올 때는 누가 저기 대선 후보로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선한 대중적 이미지랑 능력만 있으면은 사실 뭐 대권 후보로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거론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사례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레이건 전 대통령도 뭐 배우 출신이었고 뭐 코미디언 출신의 뭐 현 대통령도 외국에는 있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렇죠. 이 각국의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너무 많고요. 연예인들에서 대통령만 이제 좀 거론해 보면 이 필리핀에 이제 1998년에 영화배우 출신 조지프 에스트라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뇌물수수 등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이제 2001년에 퇴임을 했고요. 과테말라의 지미 모랄레스 이 사람도 코미디언 출신인데 2015년에 무려 70%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도 불법 선거자금 의혹으로 뒤끝이 좋지 않았고요. IT에서는 2011년에 가수 미셸 마르텔리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퇴임했습니다. 또 작년에 유명했죠. 우크라이나 코미디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최근에 뭐 코로나에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결국 그 사람 부인, 영부인이 지금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지금 격리됐거든요. 뭐 지금 그나마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그나마 좀 성공적이긴 한데 레이건 이제 배우였고요. 지금 트럼프도 리얼리티 쇼에서 이제 사람들을 좀 웃기고 인지도를 엄청나게 쌓아갔다가 이제 대통령이 결국 된 거죠. 이 백종원 씨 이 얘기가 뭐 깜짝 뭐 논란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방금 신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0%는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혹시나 나설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은 뭐 배울 점이 좀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 정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아무래도 백종원 씨 하면 이제 푸근한 이미지 그리고 그렇지만 할 말은 또 해주고 무엇보다 이제 능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음식만 살려내고 죽어가던 가게 부활시키고 이 방송국에서 지금 서로 모셔가려고 왜냐하면 시청률 보증수표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이 백종원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뭐 대박이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의 이 말 워딩을 잘 보면 백종원 같은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같은의 방점을 둬야 되는데 자꾸 백종원의 방점을 두는 바람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백종원 씨가 가진 강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 또 소비자들하고 소통 잘하는 거 특히 지금 이제 예능 프로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보면 명확하게 문제점을 진단을 한 다음에 꼭 해법을 줘요. 솔루션을 줘요. 골목 상권 어려움 겪는 식당에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레시피도 주고 해결을 해줘요. 또 뭐 감자나 농산물 같은 거 안 팔리는 것도 기업하고 연계해서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지 굉장히 창의적이고 대범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높이 산 것 아닌가. 정치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사랑방의 스토리텔러 윤현숙 신흥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사랑방에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을 얘기해봤는데요. 예전에 한 TV 드라마에 삽입됐던 곡인데 이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의 삶과 심경을 고스란히 담은 곡이 떠올랐습니다.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입니다. 오늘 순서는 이 곡으로 마무리합니다. 황보선의 스토리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공간은 여기뿐이라고 여름이 왔소 내겐 하등 상관이 없소 물장구 치